실물 자산의 현장과 자본시장의 매크로를 동시에 분석합니다. 건축사이자 기술사, 부동산 개발 석사가 전하는 투자 인사이트, 빌드랩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개발 검토를 하다가 가장 자주 겪는 갈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유동성 풀린다는데 현장에서는 금융사 전화 한 통으로 브릿지 론 연장이 막히고 공정표가 멈춥니다. 그러면 착공이 지연되고 이자와 수수료가 매달 쌓이고 결국 시공사 견적과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핵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제가 스터디하며 현장 언어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동성, 리퀴더티를 3가지 돈으로 쪼개기. 둘째, 그 3가지 돈이 왜 빅테크만 오르고 체감은 없는 시장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셋째, 부동산 PF와 공사비를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로 바꾸기입니다. 먼저 초등학생 버전으로 용어 8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유동성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의 힘인데 출처와 길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용 창출 크레더 크리에이션은 은행 대출이 늘면서 새 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재정국채 FISCALTREASURY는 정부가 돈을 모아 어디에 쓰는가, 즉 재배치가 핵심입니다. 그림자 금융세도 뱅킹은 시장 안에서 담보로 현금처럼 도는 단기 돈입니다. 레포리포는 담보를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리는 거래, MMF의 모니, 마크업 펀드는 현금처럼 쓰이는 단기 상품 바구니, PFPROJ 이시티 퍼넨싱는 프로젝트 현금 흐름으로 빌리는 금융, 캡레이트는 임대 수익 대비 자산가격 기준으로 리파이 리퍼넨싱의 생명줄입니다. 이 8개만 잡으면 뉴스가 내 현장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같은 단어 유동성으로 뭉개서 답을 못했던 질문이 3개입니다. 첫째, 연준 패드의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주식이 폭락하지 않았나? 둘째,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와도 왜 전면 랠리가 안 나오나? 셋째, 다들 불안한데 왜 단기 금융위기 같은 폭락은 잘 안 오나? 여기서 한 줄 결론은 이겁니다. 유동성은 3가지 돈의 엔진이다. 신용창출, 재정국채, 그림자금융. 이걸 나누지 못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내 PF가 왜 막히는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이제 핵심 3분류로 갑니다. 첫째, 신용창출은 새 돈이 생깁니다. 은행 대출이 늘면 예금이 늘고 소비 고용 설비 투자 CAPEX로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국채는 돈의 재배치입니다. 민간 현금과 국채가 교환되는 성격이 강하고 정부가 보조금 세제 조달로 타겟팅하면 그 섹터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면 랠리보다 선택적 랠리, 디스퍼전이 나오기 쉽습니다. 셋째, 그림자 금융은 시장 안에서 돈처럼 도는 담보 유동성입니다. 레포와 MMF 같은 단기 자금은 금융시장 내부에서 빠르게 회전하지만 위기 때는 제일 먼저 경색될 수 있습니다. 실무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새로 생기나 옮겨지나 시장 안에서만 돈알을 먼저 구분하라. 그럼 왜 빅테크만 오르고 체감은 없었을까요? 시나리오 A, 새 돈이 넓게 퍼질 때는 가계 중소기업 소비 고용 CAPEX로 확산되기 쉬워 전면 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B, 돈이 특정 섹터로 꽂히면 지수는 버티는데 체감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디스퍼전입니다. 현장에서는 돈이 풀렸다는데 왜 우리는 더 빡빡하냐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건설은 단기자금, 담보, 만기 구조에 민감해서 정책 타겟팅이 내 프로젝트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 체감은 더 늦게 옵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 PF를 단계별로 찢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브릿지 단계는 담보단기 유동성 리포 MMF과 금융사 리스크가 핵심이라 연장 조건 강화나 담보 추가 요구가 바로 신호입니다.
인허가 설계 고도화는 정책 인센티브 같은 재배치형 돈과 신용 창출이 엮이는데 정책 한 줄의 수요가 흔들리면 사업성 가정이 무너집니다. 착공 시공은 신용 창출 대출과 장단기 금리 구조가 핵심이고 공사비 상승과 작은 경색이 동시에 오면 현장은 원가와 금리 부담으로 흔들립니다. 준공 본 PF 전환은 자본시장과 은행 여신의 위험 선호가 핵심이라 스프레드 급등이나 LTV 하향이 경고입니다. 운영 리파이는 장기금리와 임대 현금 흐름의 OI이 핵심이라 캡레이트 재평가로 리파이 조건이 악화됩니다. 결론은 하나 유동성 많다가 아니라 4단계에서 필요한 돈의 종류가 어디에서 막혔나를 찍어야 합니다. 건축 시공 설계 관점에서 거시는 결국 견적서와 공정표로 내려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착공 문턱이 내려가지만 공사비가 안 내려가면 마진은 그대로 압박입니다. 재배치형 정책 지원이 특정 공종이나 산업으로 몰리면 인력과 공종 단가가 먼저 뛰면서 현장 단가가 뒤틀립니다. 단기 자금이 경색되면 브릿지나 CPCOMMER CIAL 페이퍼, 기업어음 조달 난이도가 올라가 공정 지연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평균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떨어집니다. 평균만 보면 현장 비용과 수요의 K자 양극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공포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희소성 자산과 생산성 상품의 방향이 갈리는 구간을 의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쓰는 3문장 체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돈은 새 돈인가 신용 창출인가? 둘째, 옮긴 돈인가 재정국채 재배치인가? 셋째, 시장 안에서만 도는 돈인가 그림자 금융인가? 그리고 4단계가 브릿지인지 본 PF인지 리파이인지에서 막히는 지점을 바로 찍습니다. 추가로 실전 질문 10개를 화면에 띄워드렸으니 그대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조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